안녕하십니까? 평가정책본부의 최영욱입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 종합부문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사의 레이팅 액션 트렌드를 설명드리고 간단한 매크로 지표 동향과 함께 2023년 당사의 산업별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등급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등급 상승 개수, 주황색은 등급 하락 개수, 그리고 실선은 업다운 레이쇼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2022년 연간 기준으로 당사의 신용등급 자체는 업다운 레이쇼에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은 다소 줄었고요. 오른쪽 그림,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등급에 부여되어 있는 아웃룩의 변화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면 2021년에 이어서 대체로 등급 상향 기조를 이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급 아웃룩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당수 변화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기 둔화와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 2021년부터는 수출 경기 호황, 풍부한 유동성, 엔데믹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2022년 상하반기의 방향성이 크게 엇갈렸는데 2022년 상반기에는 상당한 등급 상향 기조였지만 하반기에는 제품 수요 둔화, 부동산 경기 위축, 자산 건전성 우려, 유동성 위험 상승 등으로 등급 하향 기조가 매우 뚜렷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적인 시계열로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급의 변동성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당사 보유 등급의 5.7% 수준만 변동하였습니다. 등급의 방향성은 2012년부터 계속 업다운 레이쇼 1배 수준을 추세적으로 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하락 우위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재차 업다운 레이쇼가 1배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부문이 2022년 상하반기 등급 방향성의 변화가 기업 부문 대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기조 변화로 업황이 급속히 반전된 탓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 부문보다 평가 모수가 더 작고 투자 등급의 등급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 비율상 등급 방향성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사 보유 장기 등급의 약 10% 남짓 정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배수가 팬데믹 당시인 2020년 말을 저점으로 계속 개선 중이었는데 2022년 하반기 들어서 다시 부정적 아웃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긍정적 아웃룩은 주로 투자 등급에 그리고 부정적 아웃룩은 주로 기업 부문의 투기 등급에 부여되어 있어서 투자 투기 등급 간 차별화가 극심하였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 업종별로 등급 아웃룩 분포를 보면 부정적 아웃룩은 주로 기업 부문의 건설,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 부품, 유통 등에 많고 작년 하반기 이후 특히 최근에는 증권, 캐피탈, 생명보험 업종에 부정적 아웃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현황을 보겠습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연이은 통화 긴축 충격이 가장 큰 테일 리스크 또는 경제의 부담 요인이었었는데 현재는 경기 침체 위험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신용 위험이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하늘색 원은 최근 종합순위의 하락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최근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잠재 리스크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 심화, 추가적인 지정학적 충돌 위험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 고점 징후를 보이면서 다소 정체되는 양상입니다. 반면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평균 정책금리는 아직도 계속 인상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에 영향이 누적되면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수출 실적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등 아시아의 제조 수출 감소는 공급 차질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총수요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지표도 유의적인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PMI도 현재 기준선 50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글로벌 경기 위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경제 전망의 핵심 또는 트리거는 역시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여부입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수출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 경제에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과 자본시장을 가진 미국의 경제 동향과 통화 정책이 중요합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수개월째 둔화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아직 확실히 꺾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원 물가 중에서도 오른쪽 그림 서비스 물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즉 중고차나 트럭 등 재화 부문의 물가는 가시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집세와 같은 주거 비용이나 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이른바 서비스 물가는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서비스 산업에서 타이트한 고용시장과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의 지속이 높은 근원 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자리 수는 아주 풍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원 물가의 원화가 워낙 더디다 보니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더 올리고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 FOMC에서는 2024년이 되어야 비로소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것처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컨센서스는 미국 정책금리 상단이 2023년 2분기에 5.25%에 도달한 후 한동안 유지되다가 연말쯤에는 조금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IB들은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2023년 중반에 조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의 정책금리는 2023년 1사분기 3.5%를 정점으로 한동안 유지되고 국고채 3년물 시장금리는 1사분기 4%를 정점으로 이후 물가 진정과 경기 둔화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통화 긴축 상태가 2023년 내내 지속되면 경기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주거비 물가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주거비는 미국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변수인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무기지 금리 급등으로 현재 주택시장 둔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2023년 2분기부터는 가시적인 근원 물가 안정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으로 급증했던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잔액은 역사적인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 여력이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소비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들 특히 블루칼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것이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줌으로써 임금 상승 압력과 서비스업 물가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을 고점으로 피크아웃 되었고 점차 경기 후퇴와 함께 2023년 말경에는 3% 수준으로 완화되고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이 되면 예전 수준 또는 중앙은행들의 2%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고물가와 금융긴축 장기화가 맞물리면서 이미 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있고 침체 수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 오래되었고 최근 그 갭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글로벌 IB들이 전망하는 2023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현재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1월부터 국고채 10년물 및 3년물 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요 기관들이나 IB들의 2023년 경제 성장 전망은 아직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경제 전망 기관들이 미국, 한국 등에 대해서 마이너스 GDP 성장 또는 경착륙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래 경기 침체가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 마치 미국이나 한국이나 올해 대략 2, 3%의 역성장을 할 것처럼 기대하지만 아직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첫째,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고 둘째, 이에 따라 올해 2023년 중반경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짧은 경기 둔화가 끝나고 내년, 즉 2024년부터는 성장률이 회복세에 들 것으로 대부분 전망합니다. 다만 이렇게 빠른 회복을 예상하는 것은 2022년에 시작된 경기 둔화가 아직까지는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 또는 체계적인 위험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거시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 전망치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크레딧 시장 동향을 보면 2022년 중 기업들의 회사채 순발행은 마이너스에 머무른 반면 은행의 기업 대출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도 작년 3, 4분기만 해도 팬데믹 초기 수준 정도였는데 4분기에 들어서 지속되는 금리 인상에 레고랜드 ABCP 부도 사태와 맞물리면서 200bp 전후로 AAA급 회사채나 카드채 스프레드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채권 시장이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회사채는 순상황 기조이고 크레딧 스프레드도 좀처럼 축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함께 향후 국내외 통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크레딧 시장도 이전보다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크레딧 시장도 동일 만기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최근 단기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회사채 부도율 전망은 오른쪽 그림처럼 그 어느 때보다 가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와 금리 그리고 경기 전망이 모두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스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그림의 검은색 선인데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경착륙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023년 투기 등급 연간 부도율이 장기 40년 정도의 역사적 평균을 조금 넘어선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21년 팬데믹 초기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매크로 전망이 투영되면서 당사의 산업별 인더스트리 아웃룩도 1년 전 그리고 6개월 전 대비 비우호적 또는 부정적 아웃룩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1년의 산업별 아웃룩을 전망하면 이와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 안정적 구간에 가장 많은 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이 우호적인 산업은 없고 왼쪽 아래에 석유화학, 건설, 디스플레이, 증권, 캐피탈, 생명보험, 저축은행은 인더스트리도 비우호적, 크레딧도 부정적인 업종들이기 때문에 특히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신용카드는 인더스트리는 비우호적이지만 피평가 업체들의 크레딧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완성차 부문은 유일하게 크레딧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망은 확연하게 전년 대비 우호적, 긍정적 아웃룩은 줄어들었고 비우호적, 부정적 아웃룩은 늘어났습니다. 25개 산업 중에 무려 11개 산업의 아웃룩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1년 전 대비 저하되었습니다. 아웃룩이 개선된 산업은 자동차가 있고요. 한편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은 크레딧 아웃룩이 서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기업 부문의 단기적인 리스크 팩터들을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가 부담,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위축,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달러 강세 이렇게 네 가지로 추출하였고 산업별로 그 영향의 정도를 이렇게 매핑하여 보았습니다. 주로 중립적 이하 부정적 영역에 대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리 상승, 유동성 위축, 규제 리스크,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 건전성 리스크, 가계부채 이렇게 5가지로 단기 리스크 팩터들을 추출하여 산업별 영향을
매핑하여 보았습니다. 역시 중립적 이하 부정적 영역에 다수 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산업별 인더스트리 아웃룩의 지난 12년간 장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경기 둔화, 그리고 2020년 팬데믹으로 아웃룩의 부정적 추세가 정점에 이르렀었는데요. 이후 제조업 호조, 풍부한 유동성, 엔데믹 등으로 인해 개선되다가 그리고 이 시점에 다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무디스의 글로벌 기준 산업별 히트맵 또한 최근 당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부문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부문 IO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강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익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철강 산업 IO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 철강 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망에 앞서 최근 거시 환경의 변화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원자재가 상승은 철강업에 중립적이며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달러의 경우 수출이 포지셔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다소 부정적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철강 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부진할 것이며 이는 철강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단기적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내외 공급망 제약이 철강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면서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철강 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수요는 2022년 역성장에 이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18억 1,500만 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매크로 환경 하에서 전쟁 및 무역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지속과 건설 투자 위축 등이 철강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은 수요 정체가 예상됩니다. 신흥국은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전쟁 피해가 컸던 유럽 및 CIS 지역은 역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강한 인플레 압력에 당면한 미국 역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 철강 수요도 정체 내지 감소가 우려됩니다. 주요 전방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누적 대기 수요 및 공급 정상화라는 긍정적 요소와 소비 심리 위축 및 수출 환경 저하라는 부정적 요소가 공존합니다. 조선은 확충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건조량 회복이 기대되나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생산 환경 제약은 당면 과제입니다. 건설은 분양 경기 냉각과 투심 저하, 정부 예산 긴축 등으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업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3년에도 수요 부진 하에 원료 및 철강 가격 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의 철강 감산 및 수출 통제가 유효한 가운데 전쟁 여파에 따른 유럽 생산 차질, 국내 포항 제철소 수혜 등 대내외 공급망 제약 요인도 여전히 상존함에 따라 철강 가격의 과도한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기적으로 국내의 통화 정책 기조와 중국의 경기 여건이 철강 수요의 모멘텀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이 자본시장 경색과 부동산 침체를 야기하면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여하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자국 내 철강 수요가 약화될 경우 역내 공급 과잉이 다시 확대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향후 긴축 완화에 따른 거시 환경 개선과 중국의 경기 안정화가 철강 수요 회복의 전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철강 산업의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 여건 저하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겠으나 장기 평균 수준에서 이익 방어가 예상되는 점, 운전자금 부담 완화와 보수적 재무 정책 하에 현 수준의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전망인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강종 및 재무 여력에 따른 실적 차별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요 이슈 업체로는 포항 제철소 침수 피해로 실적 부담이 가중된 포스코와 최근 수급 저하 및 단기 자금 소요로 실적 변동을 보이고 있는 현대 BNG 스틸, 건설 산업 의존도가 높고 지배구조 재편을 전개 중인 동국제강을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는 사항을 FAQ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중국의 경기 불안이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과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 부실화, 방역에 따른 경제 거점 봉쇄 등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열연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등 역내 철강 가격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정책 변화를 통한 경기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부동산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면서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다시 급증하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진핑 3기 집권 하에 경기 부양책 강도와 방역 완화 효과에 따라 중국 경제가 안정화될 여지가 있으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자국 내 철강 수요가 대규모 공급을 흡수하지 못할 우려도 상존합니다. 자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중국산 철강제가 국내를 비롯한 역내 시장 침투 시 철강 업계의 공급 과잉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사는 방역 및 부양책을 통한 중국 경기의 안정화 수준, 감산 및 수출 억제로 대응 중인 중국 철강 정책의 변화 가능성, 이에 따른 글로벌 철강 수급 영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포항제철소 재해 사고를 겪은 포스코의 주요 점검 요소입니다. 포스코는 업황 하락 속에 지난 9월 포항제철소 수해가 중첩되며 실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지난 3분기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를 반영한 비용은 영업단에서 4,081억 원, 영업 외단에서 1,469억 원입니다. 침수 피해가 온전히 반영될 4분기에는 관련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예상보다 빠른 복구가입니다. 공시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대부분의 아변 설비가 재가공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4분기까지 추세적인 수익성 하락에 불가피하겠지만 계획대로 정상 조업도가 달성될 경우 2023년부터 관련 비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는 포스코 신용도와 관련하여 포항제철소 조업 정상화 시점 및 추가 비용 인식 규모 등 수해로 인한 재방 영향과 더불어 저하된 수급 여건 속에서의 이익 방어 수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근 주요 철강사들의 지주사 체제 전환 관련 신용평가 관점에서 점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중 포스코와 세아베스틀이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최근 동국제강도 여름 및 냉연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재편이 분할 전 기발행 회사채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상법상 분할 전 채무의 상호 연대 보증 책임이 있어 분할 전과 동일한 경제적 통화 실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래 신용도 관점에서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사업 자회사가 되는 신설 법인은 분할 이후의 영업 및 재무 프로파일 변화에 기반해 자체 채무 상환 능력을 재평가합니다. 지주사가 되는 존속법인은 주력 자회사에 근간한 계열 전반의 신용도와 더불어 지주사로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그룹별 모니터링 요소는 자료 화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철강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인플레 및 자원 안보가 심화되고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대두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상폭은 전력요금의 10% 수준이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철강 금속 산업은 전체 제조업 중 세 번째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으로 관련 영향을 간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간 전기요금 인상 시에도 제한적인 인상폭과 가격 정가를 통해 주요 철강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철강 경기의 하강 국면에서 이례적 에너지 인플레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요금 인상폭이 확대될 경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전기료 제강사들의 상대적인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철강 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 담당 김문우 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정유산업 IO 발표드리겠습니다. 금년 정유산업에 대한 당사 산업 전망은 중립적, 크레딧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경기 불확실성, 수요 둔화 우려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 불안정의 영향으로 일정 수준의 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키 이슈 썸머리입니다. 정유산업에 대한 원자재가, 금리, 환율 상승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 실적이 수급 상황에 영향받기 때문에 수요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러시아 공급 불안과 중국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이
부정적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입니다. 2022년 글로벌 석유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23년에 신흥국 성장, 중국 봉쇄 조치 해제 등 감안해 석유 수요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이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타이트한 경유 제품 수급이 이어지면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22년 6월 평균 배럴당 약 24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정제 마진을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향후 정제 마진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정제 설비, 중국 석유 제품 공급 회복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선진국 시장의 노후 정제 설비 폐쇄, 신규 설비 증설 제한 기조 등은 유지되겠지만 중국, 중동 등에서 지연되었던 정제 설비 증설 프로젝트가 22년 하반기와 23년 중 준공 예정으로 향후 아시아 지역 내 수급과 국내 정유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석유 제품 공급량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석유 제품 수출 쿼터가 확대되었고 실제 경유 수출량이 상승하는 등 중국 공급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유지되었으나 공급 부족 우려 완화로 유가가 안정화되는 양상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유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중동의 시장 내 영향력 확대, 오펙 플러스의 공급 통제 등 감안하면 큰 폭의 유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크레딧 아웃룩입니다.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이트한 수급 상황 하에서 일정 수준의 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적으로는 업체별 투자 규모, 운전 자금 부담 등에 따라 재무 구조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비정유 부분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도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 업체는 대규모 자금 소요가 예정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 첫 번째는 향후 정유사 실적입니다. 국내 정유사사는 22년 우호적 수급 상황에 힘입어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유가 효과 외에도 정제 마진 상승이 이익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정유 부문의 경우 석유화학 부문 부진했지만 윤활유 부문은 타이트한 수급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 기조 유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석유화학 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유와 윤활유 부문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러시아, 중국 공급 변화 등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러시아 리스크 장기화됨에 따라 정유 부문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이익 창출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산 원유, 석유 제품 공급 부족 우려입니다. 러시아의 공급 축소는 당초 우려 대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불안 요인입니다. 22년 말 유가 상한제 시행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감소 가능성이 커졌으며 여전히 높은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제품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석유 제품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유사 재무 구조입니다. 22년 대규모 영업이익에도 고유가, 고환율 및 비정유 부분 투자로 정유사 재무 구조 개선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유가 정상화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유사들은 크고 작은 투자를 하고 있어 재무 구조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유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담당 전지훈 연구위원입니다. 이어서 건설산업 IO 발표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최근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는 건설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금리 상승 및 유동성 위축은 업계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수요 둔화로 분양 경기 저하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달러로 인한 원화 약세는 해외 건설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주에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건설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입니다. 침체 국면에 진입한 부동산 경기는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 변화로 건설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하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22년 7월 하락 전환한 이후 점차 낙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매수 심리 저하로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분양시장 관련 지표도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저하는 금리 상승에 따른 거래 감소, 실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반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저조한 분양 경기가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자금 시장마저 경색되면서 건설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주택사업 의존도가 늘어난 상황에서 분양 경기 저하로 인한 사업 진행 차질이나 미분양 확대는 공사비 등의 회수 지연으로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시장 경색으로 차입금 및 PF 유동화 증권 차환 관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확대된 터라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 수주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2022년 수주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기대, 부동산 시장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해외 수주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본격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 수주 환경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수주 잔고에도 대외 환경 악화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우선 공사원가 상승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차질로 착공이 위축되고 있으며 주택사업에서 진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 수주 비중이 늘어난 점도 착공까지의 시차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착공 지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OC 예산 감소로 공공건축을 통한 실적 방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사는 비우호적인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지난 12월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동부건설은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시장 경색이 급격히 전개되면서 커진 재무적 불확실성과 분양 경기 저하로 확대된 사업 병통성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3년 건설 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상반기에 차입금 및 유동화 증권 등의 만기가 집중된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분양 경기 저하로 공사비 회수 및 PF 우발 채무와 관련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상환 및 차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건설사의 신용 위험이 증가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 우수한 업황 대응력 확보 여부가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롯데건설, 태영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의 4개 건설사의 부정적 아웃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만기도래 유동화증권 매입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 규모의 유동화증권 만기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 사업 진행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태영건설 또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PF 우발 채무가 늘어났으며 자금시장 경색으로 차입금 및 유동화증권 부담이 상존하고 있어 보유 유동성이나 대체자금 조달을 통한 만기 대응, 현장별 분양 및 입주 실적 등을 점검하여 향후 평가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 약화된 사업 경쟁력 및 수익성,
유동화증권 차환 부담 확대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4월 회사채 등급을 A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사는 적극적인 유동성 확보와 재무적 대응으로 사고 직후 대비 PF 우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의 부정적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 행정처분 결과 주택 분양 실적, 차입금 등 차환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한신공영은 최근 분양한 자체 사업장의 다소 부진한 분양 실적으로 영업자산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 저하 및 자체 사업 관련 지출로 수익 순차입금도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주요 자체 사업의 분양 및 입주 실적, 선투입 자금 회수를 통한 현금 흐름 개선 여부, 차입금 만기 대응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한 Q&A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대응 능력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된 가운데 트리플 B급 건설사 또는 회사채 및 PF 유동화증권 규모가 과중한 A급 건설사의 상환 및 차환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 규모의 만기 도래 물량이 존재하고 있어 자금 조달 차질이 유동성 위험으로 급격히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 차원의 유동성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업체별 재무적 대응력이 신용도를 결정하는 주요 팩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PF 우발 채무가 큰 건설사의 재무 여력이 저하되었으며 차입 규모가 많은 트리플 B급 이하 중견 건설사들도 유동성 부담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올해는 자금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원 대상이 주로 우량 건설사에 한정되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중견 건설사 및 지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 하에서의 수익성 전망입니다. 건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2022년부터 건설사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요 원료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재 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건비 등 제반공사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수익성의 본격적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 분양 경기 저하와 착공 지연에 따른 부실 사업장 확대로 인한 비경상적인 손실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 경기 저하 국면에서 지역 및 유형별 위험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었던 미분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분양 위험 익스포저가 큰 자체 사업이나 PF 보증 제공 사업장이 우선적인 모니터링 대상이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비 사업을 포함한 주택 사업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규제로 인해 공급이 늘어난 오피스텔 등 주택 외 분양형 사업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률이 양호한 사업장의 입주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진행 상황과 향후 실적 기여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주 회복이 지연되었던 해외 건설은 2022년 이후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 재정 상태 개선, 원화 약세 등으로 발주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폴란드 원전 등 잠재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금년부터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주 이후 사업 진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변수가 많은 해외 공사의 특징을 감안할 때 실제 이익 기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산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유화산업 담당 강병준 수석입니다. 이어서 석유화산업 IO 발표드리겠습니다. 2023년 석유화산업에 대한 당사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석유화학 설비 신증설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증가폭이 수요 성장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수요 개선에 힘입어 2023년 석유화학 업체 실적이 2022년 대비로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우호적인 수급 환경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수익성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 및 제품 다각화를 위한 투자 지출 확대로 인해 재무 부담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석유화학 산업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2023년 주요 거시 환경이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올해의 경우 고유가 기조와 경기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시 환경은 석유화학 산업의 비우호적인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3년 석유화학 산업 수급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급 측면입니다. 아래 좌측에 있는 글로벌 에틸렌 수급 추이를 보시면 2020년부터 설비 증설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증설 부담이 누적되면서 2022년 석유화학 산업 수익성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2024년부터 증설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까지는 수요 증분을 상회하는 설비 증설이 이어지면서 공급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방향족 제품인 PX 전망입니다. 대규모 증설이 집중된 2020년 대비로는 증설 물량이 감소할 예정이지만 2023년 예정된 절대적인 증설 규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다만 PX의 경우 다운스트림 제품인 PTA 설비 증설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증설 물량을 흡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올레핀 계열 제품 대비로는 수급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측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각국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2023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 대비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2022년에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한국 석유화학 수요 부진이 심화됐었는데요. 최근 중국의 코로나 정책 변화와 2023년 경기 개선 전망이 중국의 석유화학 수입 수요 확대로 이어진다면 한국 석유화학 업체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산업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 전망입니다. 비우호적인 수급 환경 하에서 2023년에도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원가 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 등으로 유가가 하락하게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레깅 효과와 재고 관련 손실로 인해 실적 저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석유화학사 실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2023년 석유화학 산업 크레딧 아웃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업황으로 인해 저조한 수익성을 보일 전망인 가운데 업황 저하기에 2차 전지 및 소재, 친환경 사업 관련 대규모 투자 자금 소요가 지속되면서 재무 부담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비화학 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석유화학 이외의 사업 부문이 전사 실적을 보완하면서 2022년에도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였는데요. 올해에도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여부, 비화학 사업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 여부 등이 업체별 실적 및 신용도 방향성을 차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 석유화학서로서 범용 기초유분 제품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2023년에도 실적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당사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석유화학 업체 가운데 롯데케미칼, 여천 NCC, 효성화학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관련 업체의 현황과 모니터링 이슈는 슬라이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키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2023년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2023년 에틸렌 생산 능력 기준으로 약 800만 톤 규모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약 400만 톤이 중국 업체의 설비 증설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수급이 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2년 가동률을 하향한 국내 주요 NCC 업체의 가동률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시장의 공급 압박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3년 실적 개선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사의 화학사업 진출 관련 석유화학사의 이익 창출력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학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일 점을 감안할 때 정유사의 증설 물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내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제 설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내수 화학 시장의 낮은 성장성과 높은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하면 정유사의 화학 사업 진출로 인해 석유학사의 마진 압박이 상승할 수 있고, 이에 정유사의 추가적인 증설 계획 수립 여부와 영향, 그리고 다운스트림 비화학 사업 확장 등을 통한 화학사의 대응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석유화학 산업 재무 안정성 추이와 주요 업체 투자 계획 현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입금 규모의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업황 전망과 업체별 투자 계획을 고려하면 2023년에도 재무부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화학사의 투자 계획이 다수 수립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오른쪽 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SG 규제 관련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량,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2021년 7월 발표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초안에는 화학 제품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2022년 6월 발표된 수정안에 따르면 화학 제품도 2027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미국에서도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내 화학사의 환경 규제 대응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요국의 법령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 환경 추이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석유화학 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담당 이주호 연구원입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산업 I/O 발표드리겠습니다. 2023년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키스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비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키 이슈 썸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위축,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는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부자재 가격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OLED 관련 투자가 지속되며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의 차입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금융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은 실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아 달러 강세가 영업 실적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이나 최근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 달러 강세에 따른 영업 실적 개선 효과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환율 추이와 그에 따른 영업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2023년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키스 크레딧 아웃룩은 비우호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어 2023년에도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요 둔화와 생산 차질로 인한 세트 업체의 재고 및 가동률 조정으로 패널 구매 물량이 감소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패널 업체의 재고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OLED 수요 다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로 캐펙스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로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 부진이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OLED TV의 최대 시장인 유럽 시장 수요 축소로 아래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이 OLED TV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출하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하는 등 LCD뿐만 아니라 OLED 부문에서도 전방 수요 둔화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업체의 재고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두 번째 그래프와 같이 2022년의 경우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계절적 성수기인 하반기 세트 업체의 가동률이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디스플레이 업체의 출하 물량 감소, 재고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부 생산지 봉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일부 세트 업체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가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세트 업체 생산 차질의 영향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 규제에 따른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어 그에 따른 업체별 대응 능력과 재고 부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셋째, OLED 관련 투자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모바일과 TV에 이어 IT 제품과 차량용 디스플레이에도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는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OLED 부문 수요 다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우호적인 산업 전망 하에서 2023년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키스 크레딧 아웃룩은 부정적입니다. 수요 부진 장기화로 수익성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스마트폰용 패널 공급 지연, 업체 간 경쟁 심화 지속 등을 감안하면 향후 양산 능력과 기술력 등에 따른 실적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OLED 관련 투자 지속으로 차입 부담이 확대되며 재무 구조가 약화될 전망입니다. 당사는 디스플레이 업체 중 LG 디스플레이에 A+ 안정적의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수요 위축 장기화로 2022년 연간 영업이익률이 KMI 지표상 하향 가능성 기준인 1%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며 2023년에도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재고 부담 확대 및 OLED 관련 투자 지속으로 재무 구조 약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용도 하향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키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첫째,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별 영업 실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주요 요인입니다. 아래 첫 번째 그래프와 같이 2022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부문은 영업 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TV용 LCD 사업 지속 여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6월 LCD 생산을 중단하고 OLED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개선한 삼성 디스플레이와 달리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TV용 패널 내 LCD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공급 과잉 및 수요 감소로 TV용 LCD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점이 영업 적자 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국내 P7 TV용 LCD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TV용 LCD 출고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저우 TV용 LCD 생산 라인의 운영 방안과 그에 따른 실적 변동성 완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예상되는 전방 수요 회복 시기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는 수요 회복이 어려우나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전방 세트 업체 및 제품별로 상이한 수준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LCD 부문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2023년에도 수라 물량이 축소되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되며 OLED 부문은 세트 제품별로 살펴보면 TV용 패널의 경우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유럽 시장의 TV 수요가 단기간 내 빠르게 회복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출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용 OLED는 견조한 아이폰 수요를 감안하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용 패널 수요가 재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트 업체의 IT 제품, 차량용 디스플레이 내 OLED 적용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전방 수요 제품 다변화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는 OLED 출하 물량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IT 제품 시장 내 OLED 성장세입니다. 아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현재 IT용 제품에 사용되는 패널의 대부분은 LCD이나 점차 OLED 적용이 확대되며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세트 업체 노트북용 OLED 패널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모니터, 태블릿 등에도 점진적으로 OLED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OLED를 적용한 애플의 태블릿과 노트북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선점 여부가 향후 영업 실적 및 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철강, 정유, 건설,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5개 일반 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융부문 IO 발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축은행업 담당 금융일실 곽수현 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저축은행 산업 IO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업의 2022년 실적은 수익성 하락, 대출 성장세 둔화, 자산 건전성 저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은행업에 대한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키 이슈별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부정적 요인은 금리와 부동산 관련 건전성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예대금리차 축소가 예상되며 PF, 브릿지론 등 부동산 금융의 건전성 저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은 다소 부정적, 규제 및 정책 영향은 중립적으로 봅니다. 산업 전망과 등급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 주요 이슈 업체와 FAQ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여신 성장세 둔화, 자산 건전성 저하, 수익성 저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대출 성장률이 2022년 대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 부분의 경우 여전히 수요는 높겠지만 공급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기업 대출의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크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기업 대출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22년 3분기까지 성장률은 약 16% 정도였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유사하거나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산 건전성의 경우 기업 대출은 부동산 금융과 사업자 모기지론 중심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부동산 금융은 맨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약 200%이며 부동산 금융의 절반 정도가 브릿지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험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타 업권보다 열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주로 시공 능력 200위 밖의 소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500억 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열이하고 준공 리스크와 분양 위험이 타 업권 대비 높습니다. 또한 키스 커버리지 업체 중 PF 대출 요주 이하 여신 비율도 21년 말 15%에서 22년 9월 말 26%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공정률이 계획 대비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개발업 관련 건전성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모기지론에 대한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후순위 담보 대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시기에 실행되었고 후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LTV가 높아 가격 하락에 대한 버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초 100%였던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은 9월 말 이미 8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감안 시 손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위주로 건전성 저하가 예상됩니다. 저축은행 차주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76%로 높고 신용도가 열이한 수준으로 물가나 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정도부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특히 2021년과 2022년 상반기까지도 매우 가파르게 가계대출 취급을 늘렸던 점을 고려하면 연체율 관리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편 새출발 기금 등 2022년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을 보면 22년 3분기 ROA는 1.4%로 작년 1.9% 이후 하락폭이 컸습니다. 4분기 수익성은 여기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 예대 금리차가 9월 대비 약 100bp 이상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 움직임과 2023년 3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된다는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금리 인상분이 수신금리에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금리 구조상 2023년 예대 금리 차는 2022년보다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성 저하로 인한 대손 부담 확대 및 대출 성장세 둔화도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비우호적 산업 전망으로 인해 2023년 저축은행 등급 전망도 부정적입니다. 부실 확대 등으로 인한 자산 건전성 저하가 예상되고 수익성 하락이 가시화되며 자본 적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높은 자산 위험을 감안할 때 자본 완충력의 중도도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자본 비율 추가 하락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요 이슈 업체로는 웰컴 저축은행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240%로 등급 부여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PF보다 사업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위험 요인입니다. PF 대출 요주의 여신도 6월 말 877억 원에서 9월 말 1,402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계획 대비 공정률 및 분양률 저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2023년에는 부실 여신 비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 신용대출도 타 업체 대비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연체율이 높은 편이며 두 비율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부터 부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하락 여부, 수익성 저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요 FAQ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차주의 이자 확보 능력만 확인된다면 많은 경우 대주단에서 연장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연장된 여신의 만기가 2023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여신의 건전성 저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최근 연체가 발생한 PF 사업장에 대해 대주단이 연장을 하지 않고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실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강화된 감독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면 통제가 가능할 수준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둘째, 사업자 모기지론에 대한 부담 수준입니다. 사업자 모기지론은 SBI, 키움예스 등 특정 업체 위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키스 커버리지 잔액은 약 3.2조 원 정도입니다. 이 중 부실 우려가 높은 LTV 80% 초과 잔액은 약 1.3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축은행 유동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 대책 영향으로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이 주춤해졌고 예금 유입도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상승과 유동성 부담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산 건전성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신 이탈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상 저축은행업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피탈 담당 김영훈 수석 연구원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유동성 리스크,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금융 리스크란 주제로 산업 전망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캐피탈 산업에 대한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이며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캐피탈 산업에 대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당사는 금리, 유동성,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여전체 투자 심리가 저하되어 캐피탈사의 조달 환경이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영업자산 내 비중이 큰 부동산 금융의 부실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양호하였던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영업 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캐피탈사의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여전체 발행금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2에서 3% 수준이었으나 최근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분기 기준 신규 발행 여전체와 만기 도래 여전체 간 스프레드는 468bp로 1분기 50bp에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투자 심리도 저하되면서 여전체의 발행 만기는 단기화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량은 3분기 이후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특히 조달 규모 감소 효과는 A급 이하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AA급 캐피탈사는 체한 펀드의 효과로 11월부터 다시 수분 발행 기조로 전환하였으나 A급 이하는 여전체 잔액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급 이하의 발행 환경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해당 회사들의 유동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여신,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의 건전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캐피탈사 영업자산에서
기업 및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차 오토금융 부문은 조달금리에 이점이 있는 카드사의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호조세였던 분양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하여 광역시의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시공비 인상 등으로 기존 사업장의 사업성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의 부동산 금융 비중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캐피탈사는 최근 5년간 경쟁 심화로 인한 운영 수익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의 감소로 우수한 이익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 대출에 대한 낮은 충당금 적립률을 감안할 때 대손 비용이 2023년부터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최근 취급 비중이 늘었던 투자금융의 경우 초저금리 시기에 투자액이 집중되어 있어 평가 시점 및 회수 시점에는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융 비중이 큰 캐피탈사의 경우 하이브리스 중심 회사보다 실적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산업 전망을 감안할 때 캐피탈 산업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당사가 현재 영업 환경에서 캐피탈사 평가 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금융의 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금융이 현재 캐피탈사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부동산 금융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업 및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지방 브릿지 현장에서 EOD가 발생하여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금융 노출도가 높은 업체의 등급 하향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성 대응 능력입니다. 12월 들어 우량채를 중심으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A급 이하 캐피탈사의 자금 조달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브릿지 여신의 만기 연장으로 자산 회수율이 하락하고 있어 각 사의 유동성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계열의 지무적 지원이 없는 업체는 보유 유동성, 자산 매각 등 대체적 조달 방안을 통해 필요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캐피탈사의 불안 요소로 여러 번 강조한 브릿지론의 위험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률 저하, 조달 비용 상승, 시공비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기 도래한 브릿지론 중 상당수가 본 PF 결승에 실패하였으며 연장 시 연장 금리는 10% 이상, 일부 사업장은 최고 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만기 연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도 분양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연장 사업장 중 일부가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브릿지론을 집중적으로 취급한 A급 이하 캐피탈사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A급 이하 브릿지론의 만기 도래 상황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73%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또한 시행사가 연장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추가 만기 연장이 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만기 도래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 사업장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은 사업성에 따라 일부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이 있으나 대구는 입지 무관하게 현재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 요주의 지역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브릿지론은 건전성뿐만 아니라 작은 미회수로 인해 유동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는 가용 유동성, 자산 매각을 통해 차입금 상환에 대응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정상적인 자산 회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사의 유동성 대응 능력 수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 관리는 되고 있으나 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4분기 중 A급 이하의 발행이 크게 감소한 걸 감안할 때 결산 기준으로는 유동성 지표가 덜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위사의 경우 유동성 대응 이슈는 적으나
A급 이하 중 계열 재원이 어려운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 4분기 조달 환경에서 어느 정도 시장 심리가 회복될지가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캐피탈사의 영업 환경이 어려운 만큼 당사는 올해에도 비정기적인 리포트와 코멘트 발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상 캐피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업 담당 김예일 선임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증권업의 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옥석 가리기의 시간, 부정적 업황 속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른 성과 차별화 전망이라는 주제입니다. 2023년 증권 산업에 대한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이며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증권업의 키 이슈로는 금리 유동성, 규제 및 정책 건전성이 있습니다. 규제 및 정책의 경우 재무 안정성 관리 측면에서 신용도에 긍정적이고 나머지 요소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증권업의 산업 전망입니다. 비우호적인 주식시장과 영머니 무브 현상 등으로 저조한 실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IB 부분의 경우에도 과거 실적 상승의 1등 공신이었던 부동산, IPO 등 시장 악화로 신규 수임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기업 이익 감소 등이 건전성 저하, PI 투자 손실로 이어질 시 IB 부문의 실적은 더욱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중개 부문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월 평균 거래대금은 13.7조 원으로 유동성 과잉 시기였던 2021년 1분기에 33.4조 원을 기록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 추세가 가파릅니다. 물론 거래대금 등 투자 중개 부문 관련 지표가 현재 하방을 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은 이미 반영되었으며 향후에는 하향 안정화가 예상됩니다만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경기 침체 우려까지 감안할 경우 당분간 주식시장 내 투자 심리는 위축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관리 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고객 자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위축된 투자 심리와 신규 금융상품 발굴 및 판매 부진으로 성장 가능성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한편 IB 부분의 경우 타 사업 부문 대비 실적 저하세와 그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 부문입니다. 2022년 초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면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투자 재개를 계획하고 본격적인 위험 익스포저 확대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이어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신규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전까지 취급해놓은 건들이 있어서 실적 악화는 다소 늦게 포착되었으나 3분기부터는 실적 저하세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였을 때 2023년에도 IB 부문의 시장 회복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하강, 기업의 이익 감소 등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향후 부동산 금융의 건전성 저하와 피해 투자 손실이 IB 부문의 실적 저하폭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매매 및 운용 부문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질 시 실적은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채권 운용 부문은 금리 상승세 둔화 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 운용의 경우 기업 경기 악화로 회복이 다소 부진할 가능성은 있으며 파생결합증권 운용 역시 증시 부진으로 조기 상황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업황은 금리 상승세 둔화에 따른 회복 기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 자산의 부실화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정적 영향에 보다 더 무게를 싣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등 경기 여건상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투자 심리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며 부동산 금융 등 위험 익스포저 규모 부담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산업 전망을 감안할 때 증권업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증권업 신용도 전망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업권 전반의 수익성 저하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높은 금리 수준과 투자 심리 위축은 증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입니다. 투자 중개, IB 부문 등 증권사의 핵심 사업 부문 실적이 저조한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금융 등 건전성 저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국내 PF, 브릿지론 등
부동산 개발 금융의 건전성 저하 위험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그간의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로 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도 역시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PEF, VC 등 기업 투자의 경우에도 높은 금융 비용과 경기 침체 이중고로 투자 가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열 지원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사는 영업 경쟁력 약화와 재무 안전성 저하가 예상됩니다. 중소형사는 유동성 호황 시기에 PF, 브릿지론 등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를 보다 공격적으로 확대했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기초 체력이 취약한 증권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 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부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경쟁력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저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저하 수준은 어떠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증권사의 자기 자본 대비 요주이하 자산 비율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5.2% 수준으로 아직 건전성 지표 훼손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한 브릿지론 상당수가 본 PF에 전환 실패하고 3에서 6개월 단위로 만기를 연장했으며 대부분이 2023년 내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 중 대구를 제외한 타 지역의 브릿지론은 만기 연장 시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급격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 수도 지속 증가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건전성 저하는 지역, 유형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릿지론, 중후순위 PF 등 고위험 자산 취급에 있어서 위험 선호도가 높았던 회사의 경우에는 손실 위험에도 크게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중형사와 소형사의 경우 고위험성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다음으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의 신용도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비율과 우발부채 대비 유동성 갭 비율을 보시면 모두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증권사의 구조적인 대응력은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근 PF 유동화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일어나면서 증권사의 유동성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증권사는 대부분 역마진을 감수하고 고금리 조달을 하거나 보유 유동성으로 대지급하거나 인수하는 등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등으로 큰 위기는 넘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시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은 높기에 단기 금융시장과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할 예정이며 특히 이로 인해 사업 및 재무 안정성이 저하되는 업체는 신용도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발부채 부담이 과도하여 자체 보유 유동성으로 대응이 어려운 등 유동성 대응력이 저하된 업체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증권업 산업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